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우리 복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재산세를 배웠어요.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들어갔는데, 일단 요걸 복습을 해보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요 재산세 계산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계산의 특징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재산세는 재산 가격을 뭘로 정하죠? 시가표준액. 그렇죠? 시가표준액. 이걸로 정하죠. 이걸로.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은 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까요? 공부. 공부가 뭐예요? 공적 장부. 여긴 대장하고 또 뭐가 있죠? 등기부. 그렇죠? 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시군구는 이제 요 대장자를 요걸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은 토지 시가표준액을 뭐라고 배웠죠? 토지 시가표준액? 개별 공시지가.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점점 실력이 이게 쌓여가야 되는데, 그렇죠? 쌓이는 거에 도대체 어떻게 빠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쌓이고 있는 거 맞죠? 네, 쌓여야 됩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시가표준액을 하는데 문제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수요 공급에 민감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가격을 흔들어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여건을 감안하여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몇 프로? 70%였고 주택은 몇 프로? 60%다. 뭐 이런 숫자는 그냥 계속 외우시면 돼요. 그럼 왜 주택은 비율이 낮으냐? 주택은 선택제다, 필요제다. 필요제 배웠죠? 필요제. 개론 시간에 필요제. 그럼 필요제를 더 챙겨줘야 돼? 선택제를 챙겨줘야 돼? 필요제를 챙겨줘야지, 필요제를. 필요제 선택제 아시죠? 필요제 선택제. 네. 자,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재산세 세율. 우리 토지분 재산세인데, 토지에 대한 재산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토지. 자, 토지. 오늘 이제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토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적지 않다. 그렇죠? 근데 왜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쓸모 있는 땅이 모자르니까. 그러면 전국토의 70% 이상이 뭘로 돼 있어요? 70% 이상이 임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가 땅이 적지 않다. 근데 임야가 많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땅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얘는 규제를 해야 되는 땅과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은 합산한다, 분리한다. 분리시켜서 우리가 과세가 되고 규제가 되는 땅은 합산해서 과세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목적은 이건 농지죠, 농지? 그럼 농사 짓는 땅 규제하면 돼야 안 돼요? 규제하면 안 돼. 농사 짓는다 뭐가 문제야? 안성에서 내가 농사 짓고 논농사 짓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아니면 내가 공장을 하고 있어요. 천안에서 공장하고 있어. 공장하고 있으면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세율을 분리시켜서 과세하되 낮은 율로 저율 과세를 한다 했어요. 저율로. 그리고 일단은 재산세는 부과하지만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지 구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합산과세는 일단은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고 두 번째는 재산세도 부과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누진세로 과세도 하고 재산세도 매고 종부세도 부과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의 1000분의 0.7, 1000분의 0.7이면 0.07% 되는 거죠. 네, 그거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걸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 자, 그러면 얘는 5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세율은 뭐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볼 때까지 외우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과세율이에요.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 즉 무슨 지역이에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라고 배웠죠 우리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하고
경기도 대부분. 그렇죠? 그 지역. 다만 그 지역에 들어와도 되는 지역이 있어. 무슨 단지? 산업단지. 여기는 공장을 만들려고 만든 단지예요. 유치지역. 어서 오세요. 유치. 그다음에 공업지역. 우리 용도지역에서 공업지역 배웠죠? 맨날 주상공 배웠잖아요. 그런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돼. 그런 지역 빼고 과밀 지역에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면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규제는 재산세는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규제하겠다는 거, 건물만. 원래 공장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공장을 돌려면 또 뭐도 있어야 돼? 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빼고 건물만 규제하겠다는 건물. 그러면 이때 건물의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얘는 표준세율이 0.25%예요. 0.25%.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건이호 이렇게 외웠는데 0.25의 몇 배? 5배. 그렇죠?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그 5배를 계속해서 중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5년간. 그렇죠? 5년간 우리가 5배를 중과하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자, 분할납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산세 납부 세액이 얼마를 초과? 500만 원 초과. 그렇죠? 500만 원. 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한다. 이게 작년 기준이야. 작년에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배웠어요. 네, 작년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개정이 돼서 이것이 얼마로 바뀌었다? 250. 예, 이것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사항이 개정이 됐죠. 250을 넘어야지만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된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이거는. 그렇죠? 네, 이런 숫자들은. 그러면 250으로 바뀌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250만 원만 넘어가도 내가 나눠낼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끝부분에서 이제 한 게 종부세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 교재는 282페이지 일단 펴보세요. 282페이지 일단은 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거였냐면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재산세를 냈던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 과다 소유를 억제할 목적으로 세금을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중 과다 소유자를 억제할 목적으로 우리가 받겠다라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재산세는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중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종부세는 토지 들어가요. 근데 건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부동산이니까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넣어버리면은 요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야. 건물주한테 매기면. 왜냐면 건물주한테 재산세도 매기고 또 종부세 매기면 두 번 매기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의 불똥이 누구한테 튀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튀기는 거죠. 당연히 임대료를 올리면은 당연히 학원 입장에서는 수강료 올릴 거 아니에요. 또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 불똥 튀기는 거죠. 그러면 또 세무서 가서 막 하겠죠.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건물은 빼줄게. 이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주택은 들어가요. 주택은. 네. 선박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선박은 준부동산이지 부동산 아니죠. 선박은 준부동산이지 부동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면 안 되지. 항공기 얘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만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대목이죠. 따라서 5의 X예요. X지, X. 건물은 안 들어가죠, 건물은. 그렇죠? 건물.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